깊은 한숨이 나온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다. 나는 나의 통장 잔고만큼도 나를 자세히 쳐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 이웃의 눈치는 살피면서 나의 감정과 호불호는 무시하고 살았다. 언제부턴가 나를 우선순위의 가장 밑바닥에 두었다. 낯설다는 건 오랜 시간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나에 대해 생각한다. 별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이 된 나를. 그리고 또다시 별것을 꿈꾼다. 그리고 나의 쓸모에 대해 생각한다. 어딘가에 좀 더 쓰이고 싶다는 생각. 늘 내가 가진 잠재력보다 덜 쓰고 있다는 이 답답함과 갈증을 어디에선가 풀어내고 싶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이주희 작가가 쓴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쩌다 보니 50이 된 중년들에게 격한 공감을 주었던 책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50을 맞이하자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 위주의 갱년기 입문용 도서였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두 번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입니다. 편행곶 청림출판 지은이 이주희. 100세 인생으로 펼쳐봤을 때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50이라는 나이는 이미 지나온 세월에는 미련과 후회를 버리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또 너무 늦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주눅들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50은 100세 시대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이고 사회적 편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저자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또는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일기처럼 때론 코미디처럼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묵직합니다. 또 한 챕터가 끝나면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세상의 멸망이 찾아와도 세상에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떻게 마음을 달래나요? 이러한 질문에 솔직한 내 마음의 답을 써내려가 본다면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갈수록 사람들의 이상한 점만 보여요. L은 잘난 척이 심하고 B는 금전거래가 깔끔하지 못하고 P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D는 자기중심적이고 왜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지인은 왜 자기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몰려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과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을까? 지편전 학자나 전라도 수군들도 그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왜 주변에는 좋은 사람보다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남의 좋은 점만 보는 동화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사람들 모두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꼭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특정 시점의 일부 모습을 전체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보다는 공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닌 원칙을 맹신한 결과는 아닌지 말이다. 그러니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전에 나부터 조용히 도마 위에 누워봐야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게을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때론 나쁘고 이상하겠지만 영원히 나쁘고 이상할 리 없다. 사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들과 어울려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는가. 늘 내가 참고 감당하며 산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을 하게 된다. M은 나에게는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모른다. 나는 나에 대한 연민에 빠져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참아내고 있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잘못된 계산이었다. 관계의 문제일 뿐이었다. 좋은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이 남고 나쁜 관계에서는 나쁜 사람이 남는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그러했을 것이다. 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너는 우리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 나를 사회화해주는 최소의 타자다. 사회에 머물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제껏 회피나 냉소의 힘으로 버텨냈다면 앞으로는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그는 꽤 잘생긴 편이다 라는 표현보다 그의 콧날은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놓은 듯하다 라는 문장이, 그녀는 몹시 친절하다 하는 표현보다 그녀는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동안 조금씩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라는 문장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무엇을 명확하게 단언한 문장은 작가가 의도한 시선이나 감정을 따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주관적인 동시에 강압적이어서 상상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묘사나 서술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마주 앉아서가 아니라 그의 주변을 돌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본 다음에 친절하다고, 냉정하다고, 비열하다고 말해도 늦지 않다. 성급하게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지는 말자. 기대와 실망을 타인에게 씌우지 말자. 그것은 내 몫이다. 예전에는 대개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퇴직을 경험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져 퇴직자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장기간 근속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은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쓸모가 다한 사람이라는 정서적인 우울감을 동반한다. 퇴직하게 되면 명함도 자리도 잃지만 무엇보다 월급을 잃는다. 경제적인 빈곤 압박감이 정서적 우울감의 가장 큰 범인이다. 집을 장만하느라 빠듯하게 살았고 출산이 늦어 아직 자식은 한창 공부할 때이고 부모님 본인 병원비가 늘어나니 소득과 지출이 서로 역전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인생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라는데 초년에 성공하지 못했고 중년에 상처하지 않았으며 노년에 빈곤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크게 무리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노년 빈곤을 피해가는 건 쉽지 않겠다. 노후 걱정 없는 50대 퇴직자는 오직 8%뿐이라는 기사를 봤다.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퇴직자 10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4명,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2명,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4명도 그중 3분의 2가 구직 중이거나 창업 계획이 있다고 한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적 곤란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 전부터 출근했어. 여기 일이 좀 어려운데 적응하고 나면 괜찮겠지? 재밌고 보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친구 L은 얼마 전부터 병원 영양사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갱년기로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지만
기존의 식단표를 과감하게 버리고 맛있고 영양가 좋은 병원식으로 병원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싹 비워진 그릇들과 게시판에 적힌 환자들의 감사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조리사들의 얼굴을 보면 일하느라 아픈 손가락이 다 낫는 것 같다고 한다. 비슷한 연배의 동네 지인은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까칠해졌다고는 하지만 표정만큼은 환해 보였다. 배우는 재미, 익숙해지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았다. 다들 부지런히 돈을 벌러 다닌다. 투자를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단기 알바도 마다하며 발품을 판다. 적자 인생의 초입에서 눈높이와 자세를 낮추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한다. 비로소 돈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도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중이다. 겁이 많아 어디에든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평생 낭비를 모르는 습관이 들어서인지 돈 때문에 영화에 나올 만한 흉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온 것에 감사한다. 다른 걸 잃으니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옛 동료의 후회처럼 돈의 영향력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온 셈이다. 그렇게 살아와 놓고는 지금 와서 돈의 뜨거운 맛을 알게 될까봐 사실 두렵다. 아니, 지금까지는 어찌해서 그런 자세로 살았다 해도 온통 돈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태반인 노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몰라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 다른 것을 누릴 권리까지도 잃는 중대한 결격사유니까 말이다. 친구는 구체적인 재테크를 공부하기 전에 그런 마인드부터 바꾸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일하는 건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말이 좀 이상한데 은퇴 후 하루 24시간에서 먹고 자는 시간, 휴식 시간을 빼면 대략 11시간이 남아.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자고. 너무 오래 사나? 그래도 최대한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유 시간만 대충 16만 시간이 넘어. 그 시간을 온통 취미로 쓸 수는 없잖아.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보자면 세계 최고가 될 기회가 16번이나 남았는데 말이지. 어쨌든 지금 나에겐 일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아직 철없는 피터팬일지 모르겠다. 피터팬이 행복할지 워런 버핏이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년에 돈 때문에 장발장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운전 중 시비가 붙자 고급 차량의 차주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나이 먹고 능력 안 돼서 이런 똥차를 끌고 다닌다며 욕을 했다는 기사.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는 직장인 블라인드 앱의 글을 접하면 종일 미열 같은 분노가 차오른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열불이 뻗친다. 그래, 잘못은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2번, 3번도 당연히 지지. 그걸 바로잡으려 하면 나쁜 자들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법이다. 자꾸 그런 일에 간섭하면 꼰대 되는 거야. 한강공원에서 분리수거 없이 일반 쓰레기통에 잔뜩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학생들을 세워 학생, 그건 재활용에 넣어야지. 여긴 일반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자 큰아이는 내 옵서플 끌며 요즘 왜 그렇게 자꾸 아무에게나 간섭이냐며 타박이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조심 좀 하란다. 글쎄 잘 모르겠다. 효자손 들고 조용히 분노만 하는 게 맞는 건지 회초리라도 꺾어놓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말이다. 여기 넘어오면 결국 죽음뿐이야.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서도 선을 넘은 이들은 모두 죽었다. 전쟁도 마찬가지.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 시작된다. 중앙선, 횡단보도 등 모든 교통법규 역시 선을 지키는 일이다. 선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규약이다. 이를 지켜야 서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문제는
선이 선에서 끝나지 않고 때론 지옥의 문이 되고 낭떠러지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같은 과 친구가 갑자기 뛰어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나라 다리가 무너졌다고. 강의실 입구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어째나 부끄럽던지. 한국에서 BTS가 태어날지, 오징어 게임이 탄생할지, 기생충이 만들어질지 세계가 아직 모를 그때 외국인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지인은 말했다. 그리고 1년 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1996년에는 한국이 OECD 가입 소식을 알렸지만 다리와 백화점이 종이 모형처럼 무너진 나라에 아무도 박수를 보내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올해 또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 따귀를 참고 욕설을 참고 엎드려 뻗쳐를 참고 넘어가면 갑질하는 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약자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지. 나 하나 참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군가 나서 주겠지 하는 마음은 마을을, 도시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그 불행이 도미노처럼 나라 곳곳으로 그리고 대를 물려 전해지는 것이다. 비약 같은가? 아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공동정범이 되고 있다. 작은 일에 눈을 감으면 법과 선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대충 하고 절차를 건너뛴다. 중간에 구멍이 생기니 무너질 수밖에.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나는지 알아? 친구 엘은 이런 문자와 함께 기사와 사진을 보내왔다. 방패를 들고 주르륵 서 있는 의무경찰대처럼 몸집 큰 펭귄이 일렬 횡대로 큰 원을 만들고 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듯해서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막는 전사처럼 보였다. 친구 엘이 보내온 기사에 따르면 남극의 한겨울은 기온이 최저 영하 88도까지 내려가고 시속 140km의 눈폭풍이 몰아치는 극한의 추위로 그 속에서 펭귄은 이처럼 허들링을 한다고 한다. 펭귄들이 서로 몸을 붙여 겹겹이 원을 만들고 천천히 돌면서 바깥쪽에 서 있는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펭귄과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무리의 체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서로를 품어주며 극심한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고 그 누구도 무조건 희생되는 일 없이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다. 사람도 이렇게 살면 좋겠어. 바깥쪽에서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사람, 안쪽에서 따뜻하게 있는 사람 차별 없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건 좀 힘들겠지? 인생은 토너먼트전이다. 한 팀 한 팀을 어렵게 이겨내야 다음 싸움을 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냉정한 승부에서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 즉 체온이 떨어진 사람을 안으로 밀어넣어주는 당연한 룰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면 나 역시 따뜻한 곳으로 갈 기회가 생기고 또 남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게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엄마는 우리 내남매를 업어서 키웠다고 했다. 그래서 곧게 뻗은 늘씬한 다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했다.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포대기로 업었다. 아직도 포대기를 쓰냐며 보는 사람마다 웃었다. 아이는 그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무게를 나에게 넘겼고 나는 힘겹게 두 손을 깍지 끼어 휘청휘청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나의 등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했을 것이다. 아이는 언젠가는 자신의 아이를 업을 것이고 그즈음 나는 우리 부모님을 업고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내 아이의 등에 내가 엎여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업는 건 상대의 무게를 나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어르신을 업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며 업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아본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고 목숨에 어찌 무게가 다를까마는 흰 보자기에 쌓여서 아무렇게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명이, 목숨이 이렇게까지 하찮을 수 있구나 하는 처절함에 목이 메었다. 조만간 사람은 15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구글은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500세라니 어처구니 없는 숫자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만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불로초를 찾아 그토록 헤맸지만 결국 49세의 나이로 죽었던 진시황이 억울해서 무덤에서 나올 지경이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 국가가 되었다는 기사도 보았다. 2065년쯤이 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무려 90.9세가 된다고 한다.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의 발달, 높은 교육 수준으로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생각해본다. 과연 나는 오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앞으로 31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계절에서 나는 몇 번이나 온전히 꽃과 바다와 바람과 눈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신이 공평하게 나눠준 시간을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사용한다. 가장 성실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가장 게으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버린다. 돌아보면 과거는 마치 로켓처럼 흘러갔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결혼했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자식을 낳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토록 나이가 들어버렸다. 앞으로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프랑스 소설가 파스칼 키냐르는 옛날에 대하여에서 시간은 옛날과 옛날 이후인 과거, 그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마저도 과거라고 했다. 그래, 미래는 현재를 사는 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만들어낸 시간 개념 아니겠는가? 현재는 곧 과거의 미래다. 진짜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31번의 꽃과 바다와 바람과 눈을 기다릴 필요도,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도 없겠다. 그저 이 시간을, 현재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수밖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말이 기억난다. 나는 앞으로 온 세상을 친구로 만들고 싶다. 500년이나 150세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거대한 담론에 흔들리지도 말고, 하루하루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과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그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일 뿐. 지금까지 청림출판에서 펴내고 이주희가 쓴 이토록 멋진 50이라면 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